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파TV 한승훈입니다. 장안의 화제차 스포티지와 투싼 페이스리프트를 한번 비교해 볼까 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투싼의 시승차를 받지 못해가지고 구독자님께 요청을 드려가지고 이 투싼 차주님을 모셨는데 연락이 너무 많이 오고 저희 인원들이 좀 나눠서 일을 하다 보니까 투싼 차주님께 저희가 소통의 부재로 실수를 한 점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저희 우파TV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님 한 분 한 분의 사랑과 이런 협찬으로 성장하는 채널이다 보니까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더 조심히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투싼과 스포티지 비교 시선을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같은 회사니까 껍데기만 다른 차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두 대를 비교해 놓고 본다면 그 이야기는 조금 틀립니다. 일단은 디자인도 다르고요. 두 브랜드의 세팅의 느낌도 조금은 다릅니다. 우리가 이전에 산타페와 소렌토 두 대를 비교하면서도 비슷해 보이지만 성향이 다른 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투싼과 스포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스포티지가 가솔린 8단 자동 변속기로 나오면서 야, 투싼 큰일 났네, 투싼 이거 어떡하냐. 사실 두 차를 생각을 해본다면 성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사실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하이브리드 차량을 또 비교하기 때문에 8단 자동 변속기가 아니라 6단 자동 변속기가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정한 대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일단 디자인의 차이는 여러분들 어때요? 투싼도 사실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더 예뻐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현대차는 패밀리룩을 가져가면서 코나, 소나타, 그랜저, 스타리아 다 거의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그나마 SUV 라인업 정도는 돼야 투싼, 산타페, 그리고 팰리세이드까지 다른 느낌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이 선들이 굵어져서 좀 SUV의 다부진 느낌까지 가지고 있는 게 투싼의 장점입니다. 투싼은 저는 볼 때마다 되게 질리지 않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처음 봤을 때도 개성 있다. 그리고 꾸준히 봐도 질리지 않고 다부지면서도 투싼의 좀 그런 스타일리시한 느낌이 잘 살아난다 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반대로 스포티지는 어떻죠? 최근에 기아가 밀고 있는 패밀리룩,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 패밀리룩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스타일리시하면서도 호불호 없는 디자인으로 유명하죠. 스포티지는 전 모델도 굉장히 개성 있는 디자인이었어요. 패밀리룩을 이어가지 않고 스포티지만의 개성 있는 디자인을 좀 강조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페리가 되면서 이 패밀리룩을 가지고 갔는데도 호불호가 거의 없어요. 되게 예쁘다라는 인식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뒤로 가보면 한 가지 차이점은 있죠. 바로 방향지시등이에요. 지금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방향지등이 위에 있잖아요. 하지만 투싼 같은 경우에는 방향지시등이 밑에 있습니다. 이 방향지시등이 밑에 있으면 잘 안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죠. 와이퍼는 두 차량 다 히든 와이퍼로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투싼과 스포티지 인기가 굉장히 많죠. 해외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의 뭐 스페인이나 이런 데는 스포티지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곳 가면 투싼도 정말 많이 보입니다. 디자인은 취향의 선택이긴 해요. 투싼도 잘 나가고 스포티지도 잘 나가죠. 근데 딱히 두 대를 세워놓고 보니까 높이가 투싼이 조금 더 높아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보면 어때요? 이 루프부터 시작해서 전고가 살짝 동그래가지고 스포티지보다는 투싼이 조금 더 높은 거 아니냐라는 느낌이 들죠. 전고가 5mm 정도 투싼이 좀 높은데 5mm면 실제로 이렇게 차이는 나는 수치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세워놓고 보니까 투싼은 조금 더 높은 것 같고 스포티지가 반대로 좀 낮은 느낌을 주는 거죠. 이거는 디자인이라든지 약간 착시 현상일 수도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스포티지가 좀 더 낫다라는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아까 오프닝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두 대는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껍데기만 다른 똑같은 차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현대와 기아는 한 지붕 아래 있긴 있는데 두 제조사 다 경쟁합니다. 이번에 8단 자동 변속기가 나오면서 투싼도 상품성이 실제 스포티지보다 떨어지거든요. 저는 연식 변경을 통해서라든지 투싼도 분명히 8단이라든 상품성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이브리드를 비교할 거잖아요. 가솔린은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하이브리드 기준 스포티지가 투싼보다 깡통 102만 원 정도가 더
비쌉니다. 최상위 트림인 시그니처와 인스퍼레이션으로 비교한다면 시작 가격이 26만원 정도 스포티지가 더 비싼 거죠. 자, 그러면 옵션을 다 집어넣은 풀옵션 기준으로 하면 어떨까요? 스포티지가 210만원이 더 비쌉니다. 4천만원, 3천만원급에서 200만원이라는 금액은 꽤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냥 스포티지만 비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그렇지 않은 게 옵션 구성이 스포티지가 조금 더 좋긴 합니다. 그리고 주행 두 차량 확실히 다릅니다. 제가 이거는 주행하면서 좀 정리해 드릴게요. 어떤 분들은 투싼이 맞고 어떤 분들은 스포티지 사는 게 맞다라는 걸 오늘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어떤 게 다를까? 일단 웰컴 라이트가 다릅니다. 투싼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대로 문을 열었을 때 웰컴 라이트가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불빛이 왔다 갔다 하고 화려하게 들어오는 거, 그게 웰컴 라이트 아니냐 하지만 이게 그냥 웰컴 라이트고요. 거기에 하나의 명칭이 붙습니다. 다이나믹 웰컴 라이트. 그게 이거예요. 지금 딱 문을 열면 DRL이 쫙 불빛이 쫙 들어오는, 이게 다이나믹 웰컴 라이트죠. 거기에 이제 뒤에 다이나믹 리어 웰컴 라이트, 뭐 테일 램프, 요것도 스포티지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옵션이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스포티지가 옵션은 투싼보다 좀 더 좋아요. 여기에 또 뭐가 있을까요? 차로 유지 보조 2. 차로 유지 보조 2가 스포티지는 기본으로 들어가요. 투싼 같은 경우에는 HD1밖에 안 들어갑니다. 곡선 주행이라든지 고속도로의 진출 입로까지 잡아주는 그 기능 HD2는 스포티지밖에 없는 거죠. 휠 커버 보면 어때요? 휠 볼트가 보이지 않게 커버로 지금 스포티지는 쌓여져 있잖아요. 게다가 통일된 디자인으로 스포티지뿐만이 아니라 소렌토, 카니발 다 지금 통일된 휠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투싼 같은 경우에는 휠 디자인이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렇게 볼트가 다 보이고 커버가 없다는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뭐 휠 디자인은 투싼 역시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좀 차이점은 이렇게 지금 휠아치 클래딩이 약간 오프로드의 느낌이 나게 이런 문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약간 투톤의 느낌을 만들어낸 게, 보여지는 거는 정통 오프로드의 느낌도 좀 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게 재미난 게 승차감은 사실 이 투싼이 더 편하거든요. 그리고 옵션은 확실히 스포티지가 더 좋아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그 다음에 그 교차로 대항차라든지 정면 충돌 대항차, 이거 투싼은 스마트 센서 옵션 80만원짜리를 넣어야지 되거든요. 근데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이 옵션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게다가 열선 스티어링 휠, 열선 시트도 투싼은 중간 트림인 프리미엄부터 들어가는데 스포티지는 열선 핸들과 열선 시트가 가장 기본 등급인 프레스티지부터 들어갑니다. 기본 가격이 100만원 정도 더 비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스포티지는 다 들어가 있어요. 게다가 스포티지 보면은 그립 감지형 스티어링 휠 있죠. 진동 경고, 이것도 스포티지가 기본으로 들어가요. 옵션과 상관없이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죠. 투싼 같은 경우에는 진동 경고만 있는데 스포티지는 다 집어넣습니다. 사실 이 그립 감지형 스티어링 휠은 제가 카니발을 타잖아요. 카니발도 25년형으로 넘어가면서 그립 감지를 넣어줬는데 저는 24년형을 타다 보니까 욕심나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주행이 지금 많거든요. HD2 이게 주행 보조를 켰는데 핸들을 계속 잡으라고 하니까 이게 되게 좀 번거롭거든요. 그립 감지형 스티어링 휠이 기본으로 들어간 거죠. 경사로 저속 주행이랑 경사로 밀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사로 이렇게 갔을 때 출발하면은 이렇게 밀리는 거, 이런 것들 잡아주는 거라, 오프로드 같은 데 막 경사로 막 내리막 있잖아요. 아니면은 눈이 많이 왔을 때라든지 뭔가 바닥이 미끄러운데 내려갈 때 브레이크 조절해 가지고 막 내려가야 되는, 아니면 엔진 브레이크 건다든지 이런 거 막 어렵잖아요. 근데 저속 주행으로 내려가는 경사로 밀림, 요게 있거든요. 이게 보통 투싼은 4륜 구동을 집어넣어야지만 들어가요. 스포티지는 이거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요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LED 헤드램프 있죠. 프로젝션 타입이 아닌 MFR 타입, 요거는 투싼과 스포티지가 다 기본으로 들어가요. 옵션을 넣어야지 프로젝션 타입으로 들어갔는데, 한 가지 차이점은 이 테일램프예요. 이 테일램프가 이 투싼 같은 경우에는 요 방향 지시등이 벌브 타입이거든요. 근데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등이나 요 테일램프도 LED가 스포티지는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좀 차이가 나는데 이중접합 유리도 좀 차이가 납니다. 1열의 이중접합 유리는 기본으로 들어가요. 하지만 2열의 이중접합 유리는 스포티지만 들어갑니다. 투싼은 1열만 이중접합 유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트림으로 넘어가면은 같이 들어가는 거는 요 루프렉, 요거는 투싼과 스포티지 똑같고, 전동 트렁크도 중간 트림으로 들어가면 두 차량 다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트렁크 공간은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LED 등, 그 다음에 2열을 접을 수 있는 레버,
여기 조그맣게 연결할 수 있는 고리도 같이 들어가 있네요. 근데 보면은 약간 스포티지가 트렁크의 깊이는 깊어 보여요. 이거 레버 같은 거는 마찬가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커버가 좀 되어 있지만 한번 트렁크 공간의 길이를 좀 재보면 92cm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스포티지도 보면은 확실히 깊네. 98 정도 됩니다. 스포티지가 트렁크 공간은 조금 더 깊은 것 같아요. 자, 실내 공간의 디자인 차이도 많죠. 전 개인적으로 이 네이비와 바닐라 투톤의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 사실 좀 고급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다이얼 방식으로 해서 기어 노브가 들어가고, 열선 시트, 열선 핸들은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했죠. 통풍 시트를 넣으려면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요거 12.3인치 내비게이션 옵션을 넣으면 됩니다. 자, 이거 말고 일단은 스포티지에만 있는 옵션이 전방 주시 경고, 요 카메라, 이거 GV80이나 G80에 들어가 있는 기능인데 이건 하극상으로 스포티지에 들어갔거든요. 12.3인치 디스플레이는 기본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게 4.2인치 클러스터는 이제 그 프레스티지, 이거 위로 넘어가려면 노블레스 뭐 옵션을 선택해야 돼요. 노블레스부터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죠. 스포티지가 노블레스부터 출고가 많아요. 기본으로 들어가는 게 많으니까 가격이 프레스티지랑 노블레스랑 한 200만 원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근데 이 12.3인치가 119만 원이에요. 이거 하나만 추가해도 노블레스에서도 루프렉 들어가고 막 이런 게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노블레스부터 출고를 하는 거죠. 근데 공간은 저는 이 스포티지도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이 플랩 형태의 이런 수납함, 보통 차를 타게 되면 수납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컵홀더가 있어가지고 컵홀더에 뭐 음료수만 넣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다양한 짐들을 넣잖아요. 딱 앉았을 때 이런 공간, 대시보드 낮아지는 거라든지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지 빌트인 캠 2, 차로 유지 보조 2, 이런 옵션들은 확실히 스포티지가 조금 더 좋아요. 조금 더가 아니라 확실히 더 좋죠. 물론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뭐 그 말고도 뭐 프로토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두 차량 다 기본이요. 뭐 애프터 블록, 이것도 요즘에는 뭐 굳이 이야기 안 해도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 알고 있죠. 이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바로 드라이브 모드가 스티어링 휠에 달려 있는 거. 보통은 이 센터 쪽에 있어서 막 운전하다 보면 막 조절해야 되고 이거 어디 있는지 막 찾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운전할 때 바로 스티어링 휠에 이 드라이브 모드가 달려 있다 보니까 조절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직관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인 시야도 되게 개방적이에요. 스포티지가 시트 포지션을 딱 앉았을 때 보면은 좀 위로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각지대도 많이 없고 운전이 편합니다. 보통 이 스포티지를 살 때 여성분들도 많이 산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걱정하는 게 내가 운전을 못 하는데 이거 스포티지 같은 큰 차를 타도 돼? 이런 걱정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아닙니다. 세단보다 SUV가 운전이 좀 더 쉬워요. 잘 보이니까, 사각지대가 많이 없으니까 운전이 좀 더 쉬운 거죠. 자, 그런데 투싼은 그럼 뭐가 좋냐? 저는 투싼의 좋은 점은 실내 공간이 좀 더 효율적이다라는 이야기 하고 싶어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게 더 많다는 거죠. 이렇게 이 팔을 받쳐줄 수 있는 요 센터 콘솔이라든지 센터 트레이가 뚫려 있어서 이런 공간적인 부분은 저는 스포티지보다는 투싼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옵션도 스포티지보다 투싼에 좋은 거는 바로 이겁니다. 지문인식. 차주님이 지문인식을 잘 안 쓰나 봐요. 이거 스티커 안 떼놓으신 것 같은데, 요 지문인식이, 스포티지는 스마트 커넥터를 넣어야 돼요. 근데 투싼은 프리미엄 트림부터 이 지문인식이 기본으로 들어가요. 게다가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바로 요 파워 세이프티 윈도우, 네 방향 다. 운전석, 조수석은 스포티지도 들어가긴 하는데 스포티지는 옵션을 추가하지 않은 운전석만 자동으로 들어가거든요. 조수석 2열은 수동인데 투싼은 중간 트림인 프리미엄부터 내 전좌석이 다 파워 윈도우가 들어가요. 게다가 전 이런 그 버튼의 위치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메모리 시트인데 보통 메모리 시트가 도어 쪽에 있거든요. 아니면 하단에 있던지, 근데 이게 위쪽에 있다 보니까 이게 되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트렁크 공간을 비교했을 때는 어땠어요? 스포티지가 전장이 4.5cm가 더 길었잖아요. 이 긴 전장이 트렁크 공간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휠 베이스는 동일하기 때문에 2열의 공간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진 않거든요. 물론 이런 부분들 지금 보면 이제 그물망, C타입 단자 2개, 송풍구, 뭐 그리고 열선 시트가 있죠. 등받이 각도도 보면 당연하겠지만 눕혀집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컵홀더가 있는 거죠. 뭐 가죽의 질감, 소재는 비슷해 보이는데 이런 아이템적인 요소들은 스포티지가 좀 더 있습니다. 옷걸이형 헤드레스트, 이렇게 포켓 주머니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수납함도 그물이 아니라 이런 가죽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뒤쪽 2열에도 조그만하게 트레이와 송풍구가 따로 있습니다. C타입 단자도 이쪽에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온도 조절이 3단계예요. 투싼도 3단계입니다. 그다음 2열 공간은 거의 비슷해요. 하지만 주행에 대한 느낌은 확실히 다르죠.
투싼과 스포티지를 번갈아가면서 타면서 처음에 저도 비슷한 생각했어요. 두 차량 다 그냥 주행 느낌이 비슷하지 않을까? 이게 굳이 차이가 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편안한 승차감이라 그러면 뭐 되게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냥 큰 틀에서 보면은 전체적인 주행 느낌이 조금 더 부드럽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방지턱을 넘어도 조금 더 부드럽다라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죠. 사실 이 부드럽다라는 표현이 제가 시승하면서도 이야기를 좀 많이 해요. 왜냐면 저는 차를 탈 때 기준이 부드럽냐, 스포티하냐, 딱딱하냐, 뭐 전달력이 어떠냐, 되게 그 기준점이 저도 명확하거든요. 근데 투싼을 사서 되게 뭐 달린다든지 뭐 이런 분들은 저는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가족들과 함께 타는, 혹은 내가 혼자 데일리카로 타려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약간 애매한 게 투싼급이 딱 30대에 언저리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나이 때면 뭘 걱정을 하고 뭘 고민하냐? 결혼, 아이를 생각을 해요. 2열대 승차감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나이대가 이 투싼을 구매하는 분들의 나이대죠. 그렇다면 이 차를 구매하는 분들의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승차감, 차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그러니까 운전에 대한 이런 편안함, 승차감 생각한다면 투싼 선택하시는 게 좀 더 맞아요. 지금 딱 운전하면서도 야, 이게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가 있구나. 확실히 투싼이 승차감이나 주행 느낌이 부드럽다, 이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스포티지는 확실히 투싼보다 딱딱합니다. 이런 노면이 안 좋은 곳을 지나가도 통통통 튀는 게 느껴져요. 최근에 스포티지 가솔린 8단 시승하면서 승차감이 이전에 비해서 많이 편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스포티지 전 모델과 비교했을 때 편해졌다는 거지, 투싼과 비교하면은 스포티지가 확실히 더 딱딱하고 이런 노면의 충격 같은 것도 좀 많이 전달이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이런 방지턱을 똑같이 지금 넘었는데, 넘었을 때도 이런 튀는 느낌이 확실히 투싼보다는 스포티지가 좀 더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세팅의 차이거든요. 스포티지는 악셀을 밟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이 응납성이 투싼보다는 확실히 민첩합니다. 스포츠 모드 바꿨을 때 이런 뭐 사운드라든지 이런 반응,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하면 스포티지가 투싼보다는 굉장히 민첩한 움직임, 스포티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이 투싼에는 없는 스포티지만의 모드가 있는데 영유아 모드라고 있어요. 요거 누르면은 뭐가 바뀌냐, 뭐 이게 진짜 간단합니다. 지금 보면 아까 전에 제가 악셀 밟고 브레이크 밟았을 때 바로바로 반응하잖아요. 자, 지금 똑같은 코스에서 악셀을 한 번에 팍 밟아도 확 튀어나가지 않죠. 브레이크를 확 밟아도 팍 쓰지 않습니다. 이게 하이브리드에만 들어가 있거든요. 하이브리드는 회생제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2열에서 느껴지는 이런 울컥거림, 그러니까 가다서다 회생제동을 하니까 이런 울컥거림 때문에 멀미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이게 결국에는 운전 스타일 때문에 그래요. 악셀 한 번에 팍 밟아가지고 확 튀어나가고 한 번에 팍 쓰고 이러면 머리가 이제 움직이면서 울리기 때문에 멀미가 나는 거죠. 하지만 이 영유아 모드, 그러니까 베이비 모드로 하게 되면 악셀을 한 번에 밟아도 튀어나가지 않고 악셀을 떼어도 확 쓰지 않고, 그러니까 이 차의 움직임의 유격을 부드럽게 해줘요. 그러니까 투싼이 기본 느낌이 이거예요. 투싼의 이제 기본 주행 느낌이 악셀 밟아도 한 번에 나가지도 않고 악셀 떼도 한 번에 쓰지 않는, 이게 기본이거든요. 이거를 스포티지 페이스리프트는 영유아 모드로 따로 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이 기아도 스포티지의 기본적인 승차감이 딱딱하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이드로 부싱 뭐 추가하고 투챔버 막 추가하고 저 앞쪽에 있는 승차감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2열에 이 승차감 멀미 안 나게 하려고 영유아 모드 넣고 막 이런 것들을 추가하는 거죠. 그래도 투싼보다는 스포티지가 조금 더 스포티하다. 승차감을 생각한다면 투싼을 선택하는 게 맞아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승차감과 부드러운 주행감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투싼이 편해요. 반대로 옵션이 더 많은 차를 사고 싶다, 최신차 사고 싶다, 스포티지 사면 됩니다. 옵션 훨씬 많아요. 투싼과 비교 안 될 정도로 옵션이 더 많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타면서 느꼈지만 저 이 가솔린 탔을 때 그 생각했어요. 와, 가솔린 정말 조용해졌다. 흡음재 막 엄청 추가되고 막 8단 자동 변속기 들어가면서 전체적인 주행 느낌 부드럽고, 야, 가솔린도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생각에 변함없습니다. 가솔린도 충분해요. 하지만 하이브리드가 훨씬 조용하네요. 이 조용하다라는 게, 하이브리드 지금 이 스포티지 모드가 있어요. 1.6 하부죠. 235마력이에요. 엔진 마력이 180이다가 전기 모터 마력까지 하면 정말 235마력 되는데, 투싼과 스포티지는 보통 웬만한 이 도로에서 주행했을 때 전기 모터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엔진이 개입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도심에서 주행할 때는 어때요?
엔진에 그런 RPM 사운드가 들어오지 않고 전기 모터로만 주행하니까 하이브리드가 가솔린보다 당연히 더 조용하겠죠. 또 하이브리드에 뭐 있어요? 이핸들링, 이라이드 뭐 이런 것들 들어가잖아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하이브리드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연비만을 위해서 사는 건 아니라고. 왜?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유연한 주행 느낌을 원하는 분들, 정숙성, 이거는 하이브리드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확실히 돈 더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있기는 있는데 이거 살 돈이면 항상 얘기하죠. 예, 풀옵션이면 4천 중반으로 됩니다. 그러면 산타페, 소렌토가 보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투싼, 스포티지 두 대를 한번 비교해봤어요. 차마다 확실히 성향이 다르다는 거를 오늘 한번 다시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뭐 그냥 상품을 구성하려고만 한다면 뭐 당연히 가장 최신에 나온 옵션이 많이 들어간 스포티지가 좋죠. 하지만 주행에 대한 내가 뭔가 편안하고 좀 더 부드러운 주행을 원한다. 투싼이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타고 2열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투싼. 그렇다고 스포티지가 2열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투싼이 부드럽다는 것 뿐이지 스포티지도 승차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꼭 참고하고 차를 구매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고 우파가 노력 많이 했다 하면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좀 들려주시면 저희 채널 현대 기아 관계자분들도 다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차를 구매할 때 여러분들의 의견을 그런 현대 기아 관계자분들이 다 보고 반영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차들, 우리나라 브랜드의 가장 큰 장점이 소통이에요. 여러분들의 피드백, 고객들의 피드백을 바로바로 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십시오. 물론 구독도 많이 해주세요.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차를 사야 되는데 어디서 사야 빨리 받고 합리적으로 살 수 있는지 고민이신 분들, 차맵만의 특별 프로모션이 있기 때문에 차맵으로 연락 주셔가지고 비교해 보시고 차 출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